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정부가 직접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고요. 그런데 한 달 뒤에 그 문 닫아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황당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의 레버리지 ETF 상장 폐지 논란입니다. 출시하자마자 여의도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상품,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나왔고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으며 지금 왜 퇴출 얘기까지 나오는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국내 증시에 역사적인 신상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 단일 종목 입의 레버리지 ETF 일명 삼전 이베와 한익 이베입니다. 신한, 한화, 미래에셋 등 네로라 하는 운용사들이 동시에 상장시킨 이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일 등락률을 정확히 이베로 추정하도록 설계된 물건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3% 올랐다. 그럼 이 ETF는 6% 오릅니다. 반대로 3% 빠졌다. 네, 6%가 증발하는 거죠. 심플하고 강렬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출시가 가능했냐고요?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기존 ETF에 요구되던 최소 10개 종목 분산 보유 요건을 아예 폐지하고 단일 종목 보유 한도를 기존 30%에서 무려 100%로 대폭 상향한 겁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공식 명분은 글로벌 규제 정합성 확보와 국내 자본시장 투자 매력 제고였어요. 미국 등 주요국에선 이미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활발히 거래되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거죠. 물론 당국도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유지와 2시간 이상 금융투자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고 금감원장은 소비자위험 대응협의회까지 열었습니다. 경고문은 붙였는데 입장은 허용해준 셈이죠. 위험하니 조심하세요라고 써놓고 어서오세요라고 읽는 것, 이게 바로 한국 금융 규제의 묘미 아닐까요? 자,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핵폭탄급 흥행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관련 종목 가격이 55% 이상 급등했고 이후 단기간에 두 자릿수 폭락도 이어지는 등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 사전 교육이수 인원은 이미 10만 명을 넘겼을 만큼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줄을 섰습니다. 190조. 이게 한 달 거래 대금이에요. 나라 예산도 아니고요. 코스피 전체 유동성의 상당 부분을 단 두 개의 ETF 상품군이 빨아들인 겁니다. 레버리지의 마법이 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린 역사적 순간이었죠.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기초자산 변동성 확대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매일 2배 비율로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1일 리밸런싱 구조를 가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장마감 무렵 파생상품 포지션 조정이 집중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종가 수급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분석이 키움증권 등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기됐습니다. 둘째, 수급 쏠림으로 인한 다른 종목 소외입니다. 반도체 대형주와 레버리지 ETF로 자금이 몰리면서 중소형주 및 타 업종의 거래가 위축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게다가 높은 운용 수탁스와 비용과 잦은 리밸런싱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수수료는 증권사와 운용사가 먹고 손실은 개인이 떠안는다는 날선 비판도 거셌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슬슬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투기 조장 고위험 상품을 퇴출하라는 거죠.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6년 7월 9일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상장 폐지가 제도상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 지수펀드 증권의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쉽게 말해 기계적인 요건이 아닌 거래소 재량으로 강제 퇴출이 가능한 포괄 규정인 거예요. 문제는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ETF 상폐 요건, 그러니까 NAV와 기초지수 상관관계 미달, LP 부재, 투자 신탁 해지, 기초자산 상폐 같은 요건에는 삼전환익 입의 ETF가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에요. 결국 이를 상폐하려면 저 포괄 조항을 역사상 최초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적법하게 상장된 상품을 여론 압박에 밀려 강제 청산하면 재산권 침해 논란과 규제, 신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현재 업계와 전문가 다수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제도상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 대신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낮추거나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간접 규제 강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하면 큰일 난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거래소가 처한 딜레마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삼전환익 2배 ETF가 상폐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냉정하게 득과 실을 따져봅시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첫 번째,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레버리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의 과도한 손실을 줄이고 고위험 투기성 상품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변동성 완화입니다. 레버리지 리밸런싱 수요가 줄어들면 반도체 대형주의 단기 변동성이 낮아지고 코스피의 기계적 흔들림이 완화될 수 있어요. 다른 업종과 중소형주로의 유동성 분산도 기대됩니다. 세 번째, 소비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입증입니다.
지금껏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되던 제116조 제1항 제10호가 실제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되어 향후 고위험 상품 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득과 실이 이렇게 팽팽할 때 결국 정답은 극단적 선택보다 정교한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규제의 지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혁신적 금융 상품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규제 설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제규어 오아시스는 이렇게 확신해요. 이 진통을 겪으면서 한국 금융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제도를 갖추게 될 거라고요. 2배짜리 꿈을 팔았으면 2배짜리 책임도 져야 합니다. 상품도 규제 당국도 그리고 투자자도 모두요. 여러분 여기까지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웬만한 여의도 애널리스트보다 이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구독 버튼 하나 안 누르시면 그 지식이 좀 아깝지 않나요? 이미 1000만원 예탁금도 없이 이 정도 금융 인사이트를 무료로 챙겨가셨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공짜입니다. 레버리지도 없고 손실도 없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제규어 오아시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롭고 더 유쾌한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